안녕하세요. 전북특구본부 본부장 임문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올해 저희 특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91억 원 규모의 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잘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전북특구 육성 사업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대해서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좀 더 규모 있게 국제 공동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고, 딥테크 창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과 협업해서 새롭게 딥테크 창업을 추진하는 과제를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역 내에서 실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기관들이 함께 좋은 과제를 발굴을 했다면 그 과제에 대해서 실증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규로 약 15억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셔서 3월 11일까지 접수가 마감인데 3월 11일까지 마감되는 접수에 상시로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전북특구에서 준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접수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신청하시고, 그 신청한 내용들의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전북특구는 앞으로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내에 좋은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장 서유아입니다. 2024년 저희 전북특구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는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산업과 비즈니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업 및 사업화를 도와드리고 투자 유치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올해 전북특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잘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전북특구본부도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전북특구 육성사업 설명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특구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9일부터 게재되며 19일부터 23일까지 전북특구 TBC 2층 비즈카페에서 집중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업 담당자들에게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설명의 마지막에 안내되는 사업별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개발특구 개요, 24년 전북특구 육성사업 세부 계획, 재단 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순입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개요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정책입니다. 연구개발 및 산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연구개발,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 그리고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육성하여 지역 산업,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개발특구의 기본 개념이자 육성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입니다. 2005년 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대덕연구단지와 인근 산업단지를 묶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며 특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순으로 특구가 지정되어 현재 5개의 광역특구가 있고, 각 특구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R&D 역량에 따라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배후 공간을 범위로 하는 강서특구도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4개의 강서특구가 지정되었고, 강서특구 간 또는 광역과 강서특구 간 혁신기술, 사업화 연계 협력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전북특구는 2015년 8월에 지정된 광역특구로서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별 주요 연구기관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북특구 특화 분야는 농생명 바이오, 융복합 소재부품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특구별로 중점 지원 전략기술을 지정하였고 전북특구는 리튬 이온 전지 및 핵심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지원, 유망기업 및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전북특구에는 780개 기업,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주요 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설명드릴 대부분의 R&D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 우대 상황인 특구 고유의 제도, 연구소 기업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소 기업은 특구에만 있는 제도로서 특구 내 본사가 소재하고 특구법에 정한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술료를 주고받는 일반적인 기술 이전 방식이 아니고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반대급부로 기업의 지분을 제공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자회사가 되는 개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이라는 믿음직한 기술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북특구에는 작년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221개의 연구소 기업이 등록되었습니다. 저희 전북특구는 연구소 기업 설립 의향 기업과 공공기술을 매칭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업계획 수립, 기술가치 평가, 지분 협의 등 설립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이 되시면 세제 감면뿐만 아니라 과제 지원, 투자 연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의 설립 유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기술기업 제도입니다. 첨단기술기업은 특구에만 있는 기술기업 지원제도로 첨단기술 분야의 일정한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요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 또는 실증 특례 지정 기술 제품에 대한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지재권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3에서 5% 이상인 기업이 지정됩니다.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시는 규모 있는 첨단기업 중심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데크카본, 비나텍 등 24개 기업이 지정받았습니다. 2024년 전북특구 육성사업 설명회의 핵심인 육성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사업의 전체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은 담당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북특구 육성사업은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와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사업의 두 파트로 구분되며 약 92억 규모로 운영됩니다. 재단 본원에서 전 특구 대상으로 모집 선정하는 공통예산은 전북특구 기업 또는 기관이 선정되면 전북특구에서 사업 운영 관리될 예정입니다. 전북특구 육성사업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유망기술과 수요기업을 매치메이킹하고 연구소 기업, 기술 이전, 창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사업화 기업, 창업 기업들의 후속 성장을 위해 R&D 과제, 엑셀러레이팅, 국내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전북특구 선정 전략기술인 리튬 이온 전지 및 핵심 소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12대 전략기술 및 딥테크 기술을 지원하는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세부사업 5개와
전북특구 특화 분야인 농생명 바이오, 융복합 소재 부품 중심으로 실증 기획 및 스케일업 지원, 특구기업 신속성장 지원 사업,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을 운영해 기업의 혁신성장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신청 자격 및 우대사항 등이 상이하니 이어서 진행될 사업별 설명 내용을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진광 연구원입니다.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7억 원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약 3.5억 이내이며 총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과 기술 이전 및 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과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서 수요자와 직접 연계하는 등의 사업화 전방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R&D 기획이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기술 이전 및 사업화까지 촉진될 수 있도록 오픈 R&D형 플랫폼 구축을 통한 특구 내외 혁신 주체, 융합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업은 전략기술 딥테크 창업 촉진 사업입니다. 대덕, 광주, 전북과 같은 광역부터 군산과 같은 강소특구까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딥테크 분야 기획창업 집중 지원으로 딥테크 스타트업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 원으로 24년도의 경우 24년 12월 기준 4.5억 원이며 25년부터 1년간 최대 6억 원씩 26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특구 내 출연형 연구기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그리고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주체, 투자기관, 컴퍼니 빌더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자체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특구 내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창업 지원을 하는 것과 광역권 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딥테크와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까지 연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 기업, 그리고 기술 스케일업을 통한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 창업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김진아 연구원입니다.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사업 중 전략기술 사업화 일반형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으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 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전북연구개발특구 집중지원 분야인 리튬이온 전지 및 핵심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이외 전략기술 분야도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신규 과제 지원 규모는 총 15억 7,50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주관 연구개발 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기업 또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연구소 기업입니다. 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완료 또는 예정된 기술에 한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릅니다. 접수 시에는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 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선정될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특구 내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특구 내 주관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 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출연형, 전문형 등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별 2억 2,500만 원 이내이며 총 사업기간인 2년 동안 5억 2,5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에서 3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이며 접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4년도만 확정되어 있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딥테크 분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설립 3년 이내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전북연구개발특구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 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릅니다. 공동연구기관은 기업, 연구기관, 사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1단계 2억 5천만 원 이내이며 1단계 종료 후 2단계 후속 지원 예정으로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 신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에서 3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이며 접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4년도만 확정되어 있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기술사업화 글로벌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기초 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특구 내외 기업의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신규 과제 지원 규모는 총 18억 7,50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은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전북연구개발특구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 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릅니다. 공동연구기관은 기업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별 3억 7,500만 원 이내이며 총 사업기간인 3년 동안 13억 7,5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에서 3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이며 접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전 특구 공통사업으로 선정평가 시 통합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4년도만 확정되어 있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원종학 연구원입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구 거점대학의 역량 및 창업기획자의 창업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활성화와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은 간접 지원 사업으로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세부적으로는 기술 창업 분야와 후속 성장 지원 분야로 구분됩니다. 지원 규모는 24년 총 6억 원 이내이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먼저 기술 창업 분야의 신청 자격과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북특구 소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원 가능하며 공동기관으로는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기술창업 지원 분야의 경우 거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을 구성하고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딥테크 창업, 특화 분야 중심 창업, 기획형 창업, 아이템 검증, 창업기업 사업관리, 특구 및 지원기관 간 연계, 창업 관련 자유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후속 성장 지원 분야의 신청 자격과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창업기업 집중 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투자 기능을 갖춘 법인으로 엑셀러레이터, 창투사, 벤처캐피탈 등이 지원 가능하며 공동기관으로는 지역 내 혁신주체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후속 성장 지원 분야의 사업 내용은 유망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 보육, 멘토링, 투자 유치 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창업 연계, 후속 성장 지원, 배치 프로그램 운영, 성장 기업 육성, 투자자와 접점 확대, 기업 투자 및 후속 투자 연계, 기업 투자 애로 해결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간접비 제한이 있습니다. 대학, 비영리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주준식입니다.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 지원 중 트랙 1 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특구 소재 기업이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갖는 현황 과제를 해결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정체 구간 최소화 및 신속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9억 6천만 원이며 과제당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주간 연구개발 기관의 경우 전북특구 내 연구소 기업, 전북특구 소재 특화 기업이어야 하며 특화 기업의 경우 본사, 지사, 기업부설 연구소, 공장 등이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의 하나며 사업자 등록증,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공장 등록증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기업,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기업협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원 규모는 과제당 최대 8천만 원 이내이며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입니다.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인증, 인허가, 판로 개척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단 시제품 제작 또는 시험 인증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차 접수 기한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에서 3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2차 접수 기한은 2024년 5월 2일 목요일에서 5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다만 1차 접수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소진될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2차 접수 시에는 담당 간사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접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사업은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지원 트랙2인 해외 판로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 내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산하경관,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1년 기준 총 8천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면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며 안타깝게도 기관 자체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북특구 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기업 발굴 연계 등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킹으로 전북특구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생태계 자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관 연구기관 혁신주체가 보유한 자원 등과 연계하여 특구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신청은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원종환 연구원입니다.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사업은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 특화 분야, 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사업은 간접 지원 사업으로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지역 내 혁신 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 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또는 특구 소재 지역혁신기관 또는 정부기관 또는 투자기관 등입니다. 공동기관은 지역혁신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기업협회 등으로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정된 수행기관이 전북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D 과제 기획을 추진합니다. 크게 후보 아이템 도출, 커뮤니티 구성, 후속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북특구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민간 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 기반 실증 아이템 후보를 도출하고 도출된 실증 아이템별 실증 수요자 및 전북특구 내 기업 등 민간을 중심으로 산, 학, 연 등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완성도 있는 기획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공공기술 연계 및 기술 이전 지원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후속 지원 등을 통해 25년 정보과제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특구 내 기업의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 진출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24년 총 11억 2,500만 원이며 과제당 최대 2억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전북특구 내 연구소 기업, 전북특구 소재 특화 기업이어야 하며 특화 기업의 경우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에 하나며 사업자 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 등록증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기업,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원 규모는 과제당 총 사업 기간 동안 5억 2,500만 원으로 1차년도 2억 2,500만 원, 2차년도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특구 기업의 제품, 기술을 지역 내외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에서 3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이며 접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4년도만 확정되어 있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기간, 장소, 그리고 규모 하에서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일정 조건 하에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 혁신 플랫폼입니다.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 확인은 소관부처가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확인하여 회신하는 제도로서 미회신 시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속 확인을 통해서 규제가 있다고 회신을 받을 경우에는 실증 특례 그리고 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증 특례는 허가 기준 또는 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된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시허가는 실증 특례와 유사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우선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는 법령 정비 이후에 정식 허가 제도를 통한 이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실증 특례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미흡한 경우에는 실증 특례 종료 이후에 해당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24년 1월 현재 약 1,100여 개의 실증 특례 그리고 임시허가 적극 해석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대상하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연구개발 특구 내에 있는 모든 기업 또는 기관이고 기업이나 기관의 단독 시청 또는 공동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모든 기술 분야로 열려 있습니다. 특례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께서 신청 기업은 규제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작성된 규제특례 신청서에 대해서 과기부와 특구재단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검토가 완료된 그 특례 신청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30일에서 최대 90일가량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규제특례 지정 여부가 확정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지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광기술원에서 개발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형 허브리스 자전거입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시장의 급속 성장에 따라 새로운 전기자전거, 바퀴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가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바퀴 내부에 디스플레이 설치 후에 광고 영상을 송출하는 사업계획을 해당 기관과 기업은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브와 바퀴살이 없는 바퀴 구조물에 대한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이 부재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5개 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디지털 광고를 표출하는 것들도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해당 두 가지 규제에 대해서 특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허브리스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이 허용되었으며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내에 발광식 조명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광고에 대한 허용을 특례를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소형 풍력 발전기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라 낮은 풍속에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한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력 발전기를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도시 공원 내에서는 건축물 그리고 주차장 외에는 소형 풍력 발전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도로나 주차장이 아닌 일반 녹지에서도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현재 다수의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실증 특례를 지정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분들에게도 이러한 본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증 대상 기술의 인허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관련 규제, 그리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료를 연간 2천만 원, 보험료의 100%까지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과제에 대한 R&D 비용을 연간 1.5억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원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특례 R&D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로 지정받은 신기술의 실증 R&D를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특구 내에서 신기술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과제별로 1.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며 사업기간 종료 후에 최종 선정평가를 통해 1년간 후속 지원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최대 3억 원까지의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구본부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특구 공통사업입니다. 특구 내 기업의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실증을 통해 시장 창출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기업 또는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이나 특구 내 소재 특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공동기관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과제당 1년 9개월 동안 총 5억 2,500만 원의 과제를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경우에 가점이 3점이 부여됩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본 사업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덕특구에 있는 지역혁신총괄실 육혜정 연구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에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를 검색해 주시면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특구 공통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 아시아, 유럽 대륙별로 3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글로벌 진출 수요가 있는 특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기술 검증 사전 컨설팅, 파트너 매칭 및 시범 적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IR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하여 연간 3억 5천 규모로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 역시 특구 소재에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기술 검증 사전 컨설팅, 파트너 매칭 및 시범 적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개의 글로벌 사업은 특구재단 공통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화면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